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큰 일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통기타 떼창 페스티벌.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이제 축제라는 의미니까, 그죠? 떼창이라는 것은 이제 단체로 노래한다는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참 좋은 말인지 나쁜 말 아닐 거예요, 그냥. 그죠, 그죠? 창이라는 말은 한자고 떼는 우리나라 말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sing along, 같이 노래한다는 의미. 그래서 통기타만이 참 같이 노래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기타는 혼자서 노래하는 그런 통기타 라이브보다는 이 떼창, sing along이 참 좋습니다. 모닥불이 둘러앉아.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 가능하잖아요. 여름이 아무래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기타를 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노래를 많이 잘하고 제가 또 작곡 실력도 좋고 제가 뭔가 음악적으로 통기타 라이브적으로 유명한 자질과 소질을 제가 가졌더라면 저도 젊을 때부터 이런 어떤 뮤지션의 길을 갔겠죠, 그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기타를 좀 더 활성화하고 뭐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막 강과 산과 들과 바다로 이렇게 기타 놀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타를 많이 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제 스스로에게 노래를 잘하는 어떤 창법을 가졌다거나 제가 음악적으로 아주 소질이 있다는 걸 스스로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가수가 되려고 하면 서울로 가서 뭔가 이제 음악실 기획사를 두드려보고 내 실력을 발휘하고 하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0.1%도 그런 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좋아할 뿐이지 자질과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꿈은 뭐였냐면 이러한 문화적으로 페스티벌, 이런 축제로 이러한 통기타가 진정한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젊을 때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크면서 제가 보니까 많은 통기타 가수들이 있는데 그 통기타 가수들이 여름에 그냥 돈을 받고 가서 그냥 잠시 행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의 각각 행사들은 많은데, 지금도 뭐 지방자치제가 하는 뭐 포크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있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통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무조건 그냥 막 그 축제에 휩쓸리는 그런 아무나의 사람이 모이는 보다도 내가 실제 통기타를 좋아하는데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취미와 문화적인 감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가 저는 진정한 축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축제를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킨과 생맥주가 함께하는 치맥 페스티벌이다. 좋아요, 치맥 페스티벌. 그런데 치킨과 맥주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통기타 가수가 오고 어지만은 락도 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락 음악 별로 안 좋아하고 통기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냥 축제 사람 많아서 그냥 가서 구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심되는 마음이 덜한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많이 다녀가도. 그래서 축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역의 축제 하면요, 지역의 축제 뭐 백제 무슨 축제, 무슨 신라 무슨 축제, 한강 축제,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을 그냥 와서 많이 그냥 그 지역에 그냥 다녀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런 식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축제일 뿐이지 거기에는 문화적인 어떤 뭔가가 정확한 이런 요소가 안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기타 치면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사실은 여기 통기타 캠프청 올 때 오랫동안 이걸 꿈꿔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걸 이제 무릅쓰고 이제 원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어쨌든 좀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통기타 떼창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 제가 숙소를 또 배치하는 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티켓을 어떻게 또 판매하겠다, 또 가수는 어떻게 노래를 하겠다, 이런 거 모든 상을 내가 역사적 기록을 다 남길 테니까 또 그거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저는 또 저대로 계속 또 통기타 캠프촌의 촌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는 역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내가 부르고 싶은 라이브 노래 한 곡씩 매일 들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회원이 가입하는 걸 오면 또 기타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조현민 칼럼으로서 내 관념과 철학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통캠에서 누가 다녀가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거 통캠의 하루, 그걸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에 따라서 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통기타 따창 페스티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 탄생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기타 가르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통기타 캠프존 올 때 내가 기타 가르쳐서 돈 벌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타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방법, 나는 수제자만 들여서 가르치는 나의 방법이 난 옳다고 밀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몇 사람 통화를 했지만은 늘 한 달에 몇 명씩 다녀가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죠.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영어 선생이나 수학 선생이나 국어 선생이나 학교 선생이 돼서 모르지만은 기타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겪어보니까, 저는 이왕 내가 남은 인생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평생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해서, 뭐 수강료란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통기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비를 가입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타를 가르치는 무료 강의 영상들 제가 여러 사람 것도 가끔 봐요. 저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을 봐서 이해를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가 내가 아는 입장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타는요, 어떤 이론과 지식과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무리 많이 설명해 줘도 내가 많은 세월을 다곡, 많은 곡을 쳐보고 섭렵하고 경우를 겪어보고 또 뭐 어려워보고 난감해보기도 하고, 또 이때는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상황이 또 여러 상황을 겪어보고 이런 속에서 큽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수제자 가르치는 그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오는데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하고 만일 이렇게 가입비 내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 안 와요. 보통 보면 1년에 뭐 서너 번 볼까 두세 번 볼까 하는데도 기타 실력은 다 늘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 주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뭐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상하게 촌장님한테 가입한 뒤부터 나는 기타 실력이 쑥쑥 늘어요. 왜? 내가 이제 스승이 있고 내가 멘토가 있고 내가 의지할 곳이 있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인연이 맺는 그 금액으로 제가 이제 가입비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에게 조일민 수제자가 되는 가입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한 달에 몇 번 가르쳐 주는데 수강료가 얼마나 하면 다녀가는데, 이런 식의 수학적 개념, 산술적 개념, 저는 이런 걸 문화에서 산술적 개념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지금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죠? 오늘은 조일민 칼럼 이야기입니다. 조일민 칼럼 이야기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냐면요. 그 융통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제가 어저께 둘째 자영이 이제 그 췌장암으로 이제 75세인데 47년생이니까 75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또 큰형하고 또 누이가 제가 생일 되니까 누나하고 매형들하고 뭐 이렇게 형수하고 또 회포를 풀고, 제가 또 그 문상집에서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누나 그 남편이 얼마나 조카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래서 또 술을 많이 들이키고 이제 하루 자고 그래 통쾌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큰형님이 나를 보고 한 이야기가,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야, 아우야, 너 이제 술 너무 좀 먹지 마라. 그날 형님은 보기에 그날 내 하루 보는 거 보고 술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평소 술 그리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근데 네 얼굴 보니까 좋더라. 보통 사람은 형제가라도 요즘 자주 안 보잖아요. 우리 집은 특히 이게 나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 되는 바람에 이 명절에 자주 안 봐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자주 안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종교가 달라버리면 더 심하죠. 그죠? 그래서 자주 못 보는 사이, 이런 이제 형제 간의 어떤 부검 소식이나 이런 어떤 문상 아니면 볼 일이 잘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야, 너 얼굴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 얼굴에서 벌써 네가 큰 근심이 없고 네가 뭔가가 일을 잘 해나가고 그러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보기 좋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 얼굴에서 뭐 사업적으로 어렵다는 거 고민이 많든지 뭐가 병이 있다든지 한 사람은 벌써 얼굴에서 찡그리고 벌써 모든 피부에서 드러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뭐 제가 혹시라도 제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우선 이 눈빛이나 모든 얼굴에서 이제 그냥 그게 보이더라 형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좀 형이 또 좋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나는 내 형제를 보면서도 그날 형제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고 내 누이들도 보고 내 여기 우리 회원들도 보고 내 자식과도 소통해보고 또 여기 온 이 행사 관련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가수들도 만나고 가수 매니저도 만나고 방송국 PD도 만나고 이래서 이런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 나보고 일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이제 자금도 좀 구하러 다니다 보면 이쪽 뭐 투자 좀 해주시오 이렇게 다니고 어떤 사람 나보고 이럽니다. 조촌장 그거 보니까 뭐 잘 지어놓고 뭐 조촌장 뭐 기타만 가르쳐도 뭐 사람들 옳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편안하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또 큰일 하고 이런 일 하고 그러냐. 에이 내가 볼 때는 조촌장 자꾸 일을 벌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손을 놓아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생각도 힘들고 몸도 움직이기 힘들어서 기력이 힘들어서 내가 일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사람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를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뭔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내가 또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보고 이제 이 통닭해부촌에서 그냥 속된 말로 나에게 그냥 기타나 배우러 온 이런 사람들 돈이나 받아서 그냥 뭐 먹고 살지 이런 식으로 나를 본다는 자체가 내 꿈을 너무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를 너무 어떤 뭐 수강생들 그 돈 기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받아먹는 그런 사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비로 내는 돈의 2배 이상이 여기 제 개인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 은행에 빌리기도 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그건 양심을 떠나서 나의 큰 꿈과 모든 사회의 큰 꿈, 문화적인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희생양이 있고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두가 전부 다가 자기가 그냥 뭐 어디서 나오는 뭐 수익금이나 받아먹고 뭐 주식 좀 했는데 주식이 투자해서 주식에서 나오는 뭐 받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그냥 편하게 놓고 살지 그거는 그 사람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저한테 해줄 때는 저는 그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융통성입니다. 여러분. 융통성. 융통성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융통성을 가진 사람일 때는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보면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막 짜증나요. 싫어요. 아, 저 양반 융통성도 없이 저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융통성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우리 주변에서 그럼 융통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죠. 부모로부터 타고나냐? 물론이죠. 80% 90%는 타고나죠. 사람이 성격이 우리가 속된 말로 저 사람은 마음이 넓다. 저 사람은 뭐 좀 백치미 같은 좀 면이 있다. 저 사람은 뭐 무디다. 저 사람은 뭐 아주 대쪽 같다 이런 거 하죠. 그거 90%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는 선천성입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선천성에다가 플러스 이제 후천적으로 한 10%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의미에서 조일미 칼럼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천성은 타고나는데 그 굳이 뭐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나는데 그거는 못 고치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고쳐나가자는 의미에서 바꿔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융통성은 있죠. 여러분 한자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융통성을 찾아보면요 이래 나올 겁니다. 융통성에 그냥 뭔가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어떤 일 처리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 그게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융통 어디가 돈을 융통한다 그러잖아요. 나 돈 빌리는 걸 융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급할 때 어디 가서 돈 한 1, 200만 원 빌리려고 뭐 사방팔방 친척한테 다 전화해도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야, 뭐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해도 금방 빌렸다가 또 이 사람이 우리가 갚아주고 이렇게 융통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 이 융통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살아왔는 환경이나 그 사람 인품이나 그 사람의 모든 사회생활이 이 복합제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는 것을 이제 융자가 한자를 찾아보면요, 이게 녹일 융자입니다. 녹일. 녹인다는 것은 뭐 쇳덩이를 녹이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을 만들 때 뭘 융합한다 그럴 때 결국 녹여서 합친다는 융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융이라는 한자 단에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거나 하여튼 인간의 어떤 그 뭐 감성들을 자기식으로 싹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녹일 융자, 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통이라는 말은 통할 통자죠. 통한다는 것은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융통인데,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좋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융통성은요, 조금 더 이제 이 학문적으로 뭐랄까나 이 단어적으로 이 어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융통성을 영어로 하면 flexibility입니다. 발음이 그렇네. flex라는 단어와 flexible이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해졌죠. 영어에서 flexible이라는 단어는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살아가 나오는데 단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있고 싫어하는 단어 있죠. 저는 flexibl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 단어.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할 때 flexibl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타를 가르치면서도 사람을 상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성향이 뭐냐면 flexible 해라. flexible이라는 말은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부러지지도 안 하고 이게 꺾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꺾어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오뚜기처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성질. 이걸 플렉시블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우리 뭐 제품에도 보면 부러지지도 안 하고 애들이 깨물어도 상처도 안 나고 왜 장난감 같은 데 보면 막 유연한 거죠. 그래 플렉시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플렉시블해라 이 말이죠. 어디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나고 못난 사람도 만나고 잘난 사람도 만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만나고 적게 많은 사람도 만날 때 그때마다 자기가 잘 소통해라. 그게 플렉시블이거든요. 거기다가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합쳐서 flexibility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 이야기하면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영어 있죠. 단어 혹시나 조금 아는 척을 하다가요. 제 딸한테 큰 딸한테 막 놀림을 당합니다. 큰 딸이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그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잘 되지나 우리 큰 딸 많은지 알잖아요. 그죠? 간호사한테 뭐 대학교도 더 좋은 데 가지는 못했지만 예. 그까지도 한계겠죠. 그죠? 부모 닮은 한계겠죠. 그죠?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공부해 갔겠지만은 그래 어쨌든 얘가 이제 영어를 좀 이래 학창시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집에서 야, 좀 플렉시빌리티 해. 그러면 아버지, 발음을 좀 조심하세요. 플렉시빌리티. 이렇게 장난이 치고 이럽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플렉시빌리티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이거를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유연성. 그 유연하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융통성은 뭐냐면 기타를 배우는데도 융통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되게 차이 납니다. 하나를 가르쳐 줄 때 하나를 고지고대로 그것만 생각해서 기타도 조그마한 스케일 가르쳐 주면요. 그것만 가지고 죽도록 연습해가 남이 기타 치는 모습 보고도 지가 배웠는 자기의 스케일이 안 맞으면요. 남을 막 지적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변하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렇게도 칠 수 있구나. 어떤 자기의 공감 능력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가진 자기만의 지식으로 자꾸 막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사실적으로 조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종교와 정치를 건드리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뭐 다른 쪽은 크게 안 건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사상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있는데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제가 때로는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종교도 뭐 나름대로 종교가 다 있겠지만은 제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 사람도 물론 다 신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뭐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뭐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불교에도 이 사람이 뭐 가진 나름의 다 자기의 또 그게 있고 또 천주교에도 이 사람이 뭐 다 나름의 직분인데 어떤 직분을 가든 어떤 직위를 가든 어떤 직책을 가지든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융통성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종교를 고집 안 해요. 아니
자기가 믿는 거는 자기 종교로요. 그러나 남에게 같이 이야기할 때 내가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종교의 유일 사상을 막 종교는 다 모든 종교 다 유일 사상이잖아요. 자기 종교 외에는 남 거를 인정 안 하잖아요. 좋다 이거요.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고 그거는 자기가 믿는 자기의 정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정의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 세상은 사회가 공존하고 종교도 사회가 공존하잖아요. 가족이 있고 종교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을 때는 그 속에서 나는 녹아지 않는다는 말이 뭐 융합 아닙니까? 융통 아닙니까? 결국 녹아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녹아져야지만이 되는데 이 사회에서 가장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나 자기가 치는 기타가나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자기가 먹어본 음식만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사회에 사실은 약간의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융통성은 제가 그랬죠. 처음 이야기할 때 분명히 융통성은 상대를 이해하고 하는 마음에서 융통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융통성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센서감일 수 있어요. 센서 감각.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 10개를 모르더라도 2개, 3개를 빨리 파악하고 어떠한 것을 누가 지시를 내렸을 때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높은 사람이 나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내린 지시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빨리 깨닫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회사에 그 단체에 도움이 되게끔 내가 한 개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융통성이죠. 그죠? 주어진 지시만 그대로 하는 것만큼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융통성은 결국은 플렉시블리티한 이런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타고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종교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신념과 관념을 자기가 가지면서 자기 것만이 우선이고 남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설 때는 절대 융통성은 있던 융통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천적으로 융통성을 기르는 방법으로 첫째는 자기 수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을 수양시킬 만큼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양하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저 역시도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가지만은 제 수양이 안 하고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제 스스로가 또 반성하고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던가 내가 겸손하지 않았던가 내가 혹시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반성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피드백이 필요하죠. 사람의 만남도 갔다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없을까. 나는 심지어는 엊그제 그 가수 만나서 이래 이제 행사 협의를 하는데 내가 있는 사이에 깜빡하고 가수가 먼저 가서 식사비를 내버렸어요. 굉장히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돌아오는데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안 놓치는 사람인데 제가 대접하러 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야 되는데 가수분이 먼저 동계사라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가수 성격이 그렇다고 남에게 잘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가 돈을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러한 작은 행위 하나하나마저 되새겨 볼 수 있고 어떤 만남이나 어떤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한번 나를 되돌아봐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나는 융통성을 키워가는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90%는 부모로 타고났기 때문에 참 고치기 어렵겠지만 성격이 그래도 남아있는 그 10%의 후천적인 그것을 어떻게 배양을 하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타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기타를 가르쳐 보면요. 정말
하나를 A 마이너 하나를 가르쳐주고 단조 장조를 가르쳐주면요. 이 단조가 왜 쓰이고 그다음에 주요 사모함 이거는 어떤 모함이고 이거는 버금 딸리모함 딸리모함이고 이런 1도라 그러고 4도라 5도라 그런다. 한번 이야기 딱 해주면요. 그다음에 C키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면 D키, E키, F키를 쫙 아는 사람이 있고 C키 가르쳐주는 사람 C키만 딱 외우고 그다음에 아까 또 D키는 뭐 선생님 D키 또 설명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럼 이거는 타고난 센서 감각일 수도 있고 또 지식적으로 조금 배움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당신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무식하기 때문에 당신은 학벌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의 액면이 가진 사람이 겉면이 가진 상대가 돈 얼마 가진지 상대가 어떤 학교를 나온지 상대가 어떤 IQ가 얼마인지 그 상대의 어떤 수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보고 당신은 뭐 어떤 돈이 많기 때문에 다 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인간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대의 여러분들의 수치적인 개념 모릅니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학벌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이 IQ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의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융통성과 이런 것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마음이 협소하느냐 넓으냐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 감각을 가질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조금 융통성을 가져야겠다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하나의 행동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남의 마음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주고 남의 말을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내 것만을 주장해서 이 분위기를 흐트러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일민 이 칼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한 번 더 되돌아보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융통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융통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